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집,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은 그런 집들에는 분명히 이러한 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집은 여러분들의 집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이 우리 집과 맞는 것인지 어떠한 형태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. 또 그러한 집일 때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화목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,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천동입니다. 많은 분들 이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때 보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로 쓴 책인데 돈이 모이는 재물의 비밀이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지만은요, 실상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같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,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락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관계에 대한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중용이라고 하는 그 동양의 고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희로애 락지 미발위지중이라는 뜻인데요.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희로애락,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즐거운 그 모든 우리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발, 즉 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 때를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중이라고 말한다. 그러니까 중용의 상태라고 말하는데, 뭐 이거는 그 동양의 고전의 구절은 참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하냐면요, 우리의 그 모든 이런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나지 않았다,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고 발현이 되지 않았다, 그런 측면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, 저는 이제 그게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외적인 측면으로서 현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들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. 이 감정이 드러났을 때 이 각각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저는 미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미발된 상태, 즉 그 휩싸이지 않는 상태, 집착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일 때를 바로 이 중용의 상태, 즉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처음부터 길게 얘기하냐고 한다면은,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희로애락이 너무너무 극심합니다. 그 특정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감정에 너무 괴롭지 않도록 제가 공간적인 측면을 어떠한 방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자, 우선 첫 번째로는요, 부부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갑자기 뭔가 너무너무 잘 지냈던 사람이 남자 여자에 확 홀려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게 된다, 이러한 상황인데, 그러한 경우는요, 이걸 풍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상황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내밀한 공간이어야 될 곳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.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요,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확실하게 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게 되는데, 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, 예전에 아랫지방에 그 주택을 지어가지고 들어가신 분이었거든요. 들어가신 분인데 이사할 때 그러니까 진짜 잘 하려고 여러 가지 또 뭐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으셨다고 했는데,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를 불러가지고 제가 갔었는데, 그 집 같은 경우에 어땠었냐면요,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제 정확하게 주방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. 이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은요, 전통적으로는 여성적인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, 외부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관계에 대한 측면으로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돈적인 측면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, 근데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 가지 일이 딱 요거 하나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돈이 나갈 때 뭐 어떻게 나가죠? 병이 난다라든지 사고가 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함께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기는 했습니다만은, 나중에는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서 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. 제가 어떤 주방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, 주방도 마찬가지고 안방도 마찬가지고 금고 같은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런 보여져서는 안 될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왔을 때 쉽게 뭔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라고 하면은, 그것이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관계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로는
어쨌든 집안에서는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부부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안방에서 어떻냐라고 하면은 안방 자체에서 두 분이 같이 주무신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안방 자체의 어떤 안정감 자체가 없습니다. 저도 이제 제가 사는 집에서도 이게 안방을 얼마 전에 이 침대 그 위치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조금 그 움직여야 될 일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전에 있었을 때랑은 그 편안함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의 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침대 위치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 안방에 와도 뭔가 탁 안기는 그런 기분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옮겨보는 거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옆으로 10cm도 될 수 있고 아예 방향을 확 틀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시면서 그 안방 자체에서의 그 안정감,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줘야지 관계 역시나 함께 다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러면서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, 안방에서 뭐 같이 잠을 자든 안 자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. 각각 지낼 공간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제가 각각 지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의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앉아서 생각을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. 많은 분들의 집에 가보게 되면은 거의 집들 자체가 자녀를 위한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 자녀가 커가지고 분갈이를 해놔야 그때서야지 겨우 이제 부모님들의 공간을 챙기시는데요. 근데 진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면요, 자녀분들의 공간을 쪼개서라도 부모님들이 지내실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. 하다못해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도 하고 뭐라도 좀 적고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, 뭐 우리 집은 그런 공간 없다, 좁아 터졌다 라고 한다면은요, 작은 책상 하나라도 만들어서 앉을 공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제가 늘 얘기 드렸죠, 이 풍수라고 하는 거 원체 가가호호 집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. 하지만 공통된 그런 자연의 원리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내신다면 그 집안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부부가 각자 지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꼭 마련을 해 주셔야지, 그래야 서로가 또 온전하게 나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, 또 그 각각의 기운들이 또 온전해야 또 새로운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걸 어떤 음양의 측면으로 보자면은 음의 기운이 하나의 완벽한 구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, 양의 기운이 하나의 구성을 완벽하게 갖춰야지 또 이 음양이 또 하나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기운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음이 흐지부지 되어 있고 양이 흐지부지 되어 있으면요, 그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온전한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기운의 측면으로 볼 수 있고, 그 자연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, 근데 이 공간의 측면도 있는데요,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요,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간이 갖추어진 이후에는요,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인간적인 노력.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든 좀 뭔가 이해를 하고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, 보통 관계가 안 좋은 집들, 자식들과는 하고 뭔가 불화가 있는 집들, 그런 집들 보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녀 때문에, 아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이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듣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아들을 상상을 하면서 부모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.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중에 한번 언급한 분도 계시는데, 그분이 어느 날 뭐 문자가 오셔가지고 본인은 그 가족과의 문제가 막 이렇게 발현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뭐 상황이 딱하신 것 같아가지고 통화를 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. 뭐냐면은 전화를 하면서도요, 제 얘기를 안 들어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간단한 걸 해도 얘기를 안 듣고 본인의 생각, 본인의 얘기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바로가 이해됐죠. 사실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고 또 본인에게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지만은 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. 본인도 아마 계속해서 모르고 지내실 겁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잘 깨치기가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행복하고 싶다면은요, 한 번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가족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은요, 각자 안 듣지 마시고요, 들어야 됩니다.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, 이해를 하고 나면은 공감이 되게 되고, 공감이 되면은 뭐 하게 되냐?
배려하게 되는 것이고, 이렇게 배려했을 때 비로소 화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. 알고 어떤 개인의 운, 그 사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부 자체가 참 사는 게 용하다 싶은 부부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. 그만큼 서로가 안 맞다라는 거죠.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다 이혼하고 지낼 수는 없거든요. 요즘은 참 이별이 쉬운 사회지만은 근데 그 이별 자체가 절대 행복한 일은 아닌 겁니다. 뭐 물론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는 법에서도 허락을 할 만큼 관계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뭐 불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죠. 부부 사이에 서로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서로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평생 살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게 된다. 그런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. 자,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설령 이 남자가 아니고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도 결국 똑같이 삶의 굴레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내 운이기 때문인 거죠. 내 팔자인 것이고요. 모든 내 성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랑,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깊게 한번 다뤄봤는데요. 자, 어찌됐건 간에 모든 해결책은요,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.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. 결국에는 두 사람 혹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해결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,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오늘도 현명하고 아주 화목한 그러한 집안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될 분들입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